당신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안산단원 FM. 네, 오랜만에 만납니다. 단원 FM 공동체 라디오의 문화랑 예술이랑 편이 돌아왔습니다. 사실 제가 오랜만에 만납니다 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제가 겨울 시즌에 명절도 있었고 설 명절도 있었고 제가 또 그 휴가도 좀 다녀오느라고 미리 우리 락킹 댄서 박민식님과의 인터뷰를 미리 녹음을 좀 해놓다 보니까 실제 이 녹음 스튜디오에 되게 오랜만에 와서 녹음을 하게 됩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 그래도 꾸준히 문화랑 예술이랑 콘텐츠가 올라왔기 때문에 기다리지 않고 잘 들으셨으리라고 생각하고요. 오늘도 이어서 지역의 예술인을 소개하는 시간으로 문화랑 예술이랑 가져가려고 합니다. 모두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참 그 단원 FM을 통해서 그리고 문화랑 예술이랑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실 문화랑 예술이랑이라고 하는 이름은 다소 촌스러운데요. 제가 이 이름을 바꿔볼까라고도 생각했다가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제가 이 코너를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를 다 포괄할 수 있는 제목이 결국 문화랑 예술이랑이겠다 싶어가지고 일단 촌스러운 제목이지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쨌건 이 문화랑 예술이랑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역의 예술인분들을 한 분 한 분 소개시켜 드리는 것들이 되게 의미 있는 작업인 것 같고 그리고 그 예술인 분들에게도 하나의 기록이 아카이빙 되는 과정으로 되는 것 같아서 되게 진행하면 할수록 되게 뿌듯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뭐 조회수가 그렇게 많이 나오고 있지는 않은데요. 못해도 100회 정도씩은 조회가 나와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전해드리면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들으시면서 이 프로그램들이 어쨌건 안산이라고 하는 지역을 보다 예술적으로 풍성하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다른 지역으로 떠나지 않고 안산을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안산을 기반으로 예술하는 예술가들에 대한 방송이니까요.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들으시면서 주변 친구들에게 한 번씩 더 이렇게 추천을 해주시면 조회수가 또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오늘 소개드릴 예술인을 바로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처음으로 국악 장르의 예술인을 모셨는데요. 안산에서 정말 오래도록 사물놀이 예술을 하고 있는 풍물마당 터주의 예술 감독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함주명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함주명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이크 좀만 더 가까이. 네. 네, 감사합니다. 풍물마당 터주라고 하면 사실은 그 역사가 1990년대로부터 시작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산을 오래도록 지키면서 때로는 어떤 그 노동 현장에 또 때로는 어떤 안산문화원과 같이 안산의 지역 문화를 지키는 현장에 또 때로는 전국을 무대로 또 삼도 사물놀이를 알리기 위해서 열심히 공연 다니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풍물마당 터주에 대한 소개를 간단하게 좀 해줄 수 있을까요? 네, 풍물마당 터주는 1997년도에 터주가 안산에서 처음에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지역의 예술단체로서 뭐 안산내촌과 같이 활동을 하고 이렇게 쭉 지내오다가 시간이 좀 한참 넘어와서 19년도에 사회적 기업 네네네. 인증을 받아서 지금 현재 사회적 기업으로 활동하고 있는 연주 단체이고요. 뭐 정확하게 얘기하면 저희 터주는 전통 사물놀이, 그러니까 조금 창작보다는 클래시컬한 사물놀이 연주를 조금 더 중점으로 두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보태면 지역에서 그 안산문화원하고 연계된 저희 지역 향토 문화, 그쵸. 향토 문화, 네네네. 뭐 와리풍물이나 네. 등백미놀이로 같이 보존하고 전승하는 데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민족이 오래도록
한반도에서 살아오면서 구축해온 예술 세계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제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가 발전하면서 달라지기도 하고 새로운 예술이 유입되기도 하고 하는데 우리만의 전통적인 예술은 또 그 예술 양식이 계승돼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통적인 예술 양식을 그대로 좀 계승하는 그런 쪽에 조금 치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통 사물놀이라든지 안산의 향토 문화인 둔배미놀이 뭐 와리풍물 얘기하셨는데 그 아마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잘 모를 거란 말이죠. 네. 그래서 삼도 사물놀이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이야기 나왔으니까 안산의 향토 문화 둔배미놀이 어떤 거죠? 안산은 포구가 있던 지역이잖아요. 그죠. 농사도 짓고. 네. 그래서 지금도 둔배미 공원이라고 있고요. 저 초지동에 네, 맞아요. 그렇죠. 둔배미 공원 있고 그 지금 현재 초지동에 그 뭐 상가도 있고 아파트 단지도 있지만 옛날에는 거기가 포구. 둔배미 그렇죠. 포구였던 거죠. 네, 그래서 네. 조기잡이 배들이 있었던 거예요. 조기 맛있죠. 그래서 거기에서 조기잡이 하면 이제 음. 노동을 해야 되니까 그쵸. 노동하면은 모든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인간이라면 다 하는 노동요. 그렇지. 노동요가 있는 그렇지. 거죠. 일할 때 무조건 노동요가 필요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 배 할 때 일하는 소리가 있고요. 근데 사실 그 둔배미 놀이는 일하는 소리보다는 네. 기원에 조금 가까워요. 풍어제. 가사 내용에 보면 네네네. 뭐 우리 배가 나가서 장원을 하고 돌아온다. 장원이라 하면 만선을 얘기하는 건가요? 그렇죠. 어, 만선. 네네네. 만선. 그리고 뭐 그다음 배 잡고 들어왔을 때 만선이 됐을 때 기뻐하는 내용들이 들어 있어요. 네네네. 우리 배가 뭐 장원을 도장원 먹었네. 도장원 먹었네. 그리고 뭐 선주 부인이 뭐 엉덩춤을 추네. 그래서 뭐 그 첫째 딸인가 셋째 딸인가 제가 가사 좀 헷갈리는데 네네네. 첫째 딸 키워서 화장을 주었네. 그리고 어. 화장이라고 하면 배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 중에 제일 밑에 밥하는 사람을 얘기해요. 네네네. 너무 돈을 많이 벌어서 기분이 좋으니까 딸을 화장한테 시집을 보낸다는 뭐 그런 내용까지 살짝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고 그래서 그런 그 배에서 하는 그런 노래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옛날에 저희 문화들이 많이 없어지는 거를 좀 보존하기 위해서 민속 경연대회라는 거를 만들었기 때문에 민속 경연대회 경기도 차원에서 펼쳐지는 경연대회인가요? 네, 도에서 해서 네네네. 도에서 이제 1등을 하면은 1등이나 2등을 하면 전국 대회를 나가는 그런 순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네네네. 보통 뭐 50명, 40명씩 해서 뭐 지역 풍물이나 뭐 우리가 많이 본 뭐 그 모 심는 소리, 네네네. 뭐 나무꾼들이 뭐 나무 하는 소리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발굴을 해서 없어지지 않게 유지를 하고 네네. 그러면서 약간 시간이 구애가 되니까 그거에 맞게끔 이렇게 만들어내는 과정 속에서 둔배미 놀이가 이제 생겼다라기보다는 있는 건데 발굴이 돼서 복원이 돼서 지금 현재 안산문화원을 중심으로 안산시 차원에서 계승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 거죠. 지금 현재 안산시 지역문화재로 지정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한 2년 전쯤에. 문화재로 지정이 됐군요. 네, 시문화재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 전에 시 향토문화유적이었는데 안산시 향토문화유적이었는데 안산시 문화재 이렇게 명칭이 바뀌었군요.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둔배미 놀이라고 하는 것은 둔배미 포구 지금 초지동에서 이제 고기 잡으러 나갈 때 혹은 만선에서 왔을 때 아무튼 그 나갈 때는 많은 물고기를 잡기를 기원하는 풍어제의 양식 소위 이제 제의 양식인데 양식에 맞추어서 그렇죠. 이제 노래를 불렀던 가사 내용이 그런 내용인 그런 거죠. 내용인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어쨌건 그냥 쭉 전승되어 오지 못하고 어쨌건 포구도 지금 사실 없어진 거잖아요. 청취자 여러분들. 포구도 없어지고 신도시로 개발되다 보니까 안산에 고기잡이 배들이 정박되어 있는 포구가 지금은 없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랬던 것들이 있었고 그때 불렀던 노래들이 이제 그냥 흩어지지 않고 안산 문화원 그리고 우리 폴마당 터주와 같은 안산의 그 전통 예술인들에 의해서 발굴되고 정리되고 이게 또 하나의 양식으로 양식화되어서 결국은 안산시 문화재로 재작년에 지정받았다고요? 그게 향토문화유적으로 먼저 지정을 받았고 그게 작년인가쯤에 명칭이 바뀐 걸로 제가 명칭이 그렇게 들었습니다. 바뀌었다. 네. 어쨌건 안산 문화원과 지역의 전통 예술인들의 노력으로 이렇게 중요한 무형 문화재가 하나 또 버려지지 않고
그대로 또 살려져서 문화재로 지정을 받기까지 되는 놀라운 성과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그 안산에서 그 둔배미 놀이를 시연하는 걸 볼 수 있는 그 축제가 하나 있지 않나요? 언제쯤 볼 수 있죠? 둔배미 놀이는 저희 성호문화제 때 네. 안산문화원에서 주최하는 성호문화제 때 꼭 시연을 합니다. 성호문화제가 5월달에 네, 5월달에 합니다. 그렇죠. 성호박물관 앞에 있는 성호공원에서. 성호공원에서 네. 진행하죠. 청취자 여러분들, 성호 5월달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5월달이 오면 뭐 5월 초에는 거리국 축제를 즐기시고 5월 그 또 이후에 말쯤 될 거예요. 5월 말쯤에 펼쳐지는 성호문화제 한번 방문하시면 둔배미 놀이를 또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게 원래 이게 사물놀이 얘기도 하고 터주 얘기도 해야 되는데 또 이렇게 둔배미 놀이 이런 데도 꽂히면은 또 궁금해가지고 지역에 재미있는 얘기, 약간 에피소드 같은 네.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네, 말씀해 주세요. 저희 예술인 아파트가 있잖아요. 있죠. 거기에 예술인 말 그대로 음. 왜 예술인 아파트일까요? 예술인들이 많이 모여 사는 아파트를 만들겠다 해서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저도 이거 이제 그런 선배님들한테 들은 건데 네. 초반에 안산시 예술인 아파트 할 때 예술인들한테 청약우선권처럼 이렇게 들어올 수 있게끔 한 거예요. 그래서 우선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예술인들에게 줬군요. 네, 예술인 네. 아파트가. 제가 이제 정확한 거는 아닌데 그런 혜택이 있어서 네. 그 서울에 있는 그런 전국 단위 협회망의 회장 부회장쯤 네. 하셨던 박해일 선생님이라고 발탈 문화재였던 선생님이 이주를 하신 거예요. 서울에 계셨던 발탈 네. 문화재 명인이 네. 안산으로 가면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듣고 안산으로 이주를 하셨군요. 그런 상황이 네네네. 됐는데 네. 그래서 오셔서 문화원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 선생님이 포구 거기에서 그런 노래하고 젊었을 때 지금은 생업이 아니지만 네. 그런 분들을 찾은 거예요. 오셔가지고. 네, 그래서 둔배미 놀이와 와리풍물을 복원을 하신 거죠. 80년대에. 어머, 그 선생님이 사실은 되게 공헌이 컸네요. 네, 발탈이라는 이제 발탈 장인인. 누워서 발에다 탈을 끼고 재담을 하면서 하는 인형극 같은 건데 그거 이제 문화재셨는데 이제 지금 고인 돌아가셨는데 네네네. 선생님이 이제 내려오셔서 지역의 문화원이나 이렇게 국악협회 같은 걸 하시면서 그걸 발굴해서 민속공연대회에 나가게끔 해서 86년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뭐 상도 받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건데 어떻게 보면 아파트나 이런 개발 때문에 폭우는 없어졌는데 네. 재미난 건 아파트 때문에 그런 분들이 오셔서 그런 게 또 만들어지는. 이거 재밌네 진짜. 그렇네. 아파트 같은 게 생기면서 폭우도 없어지고 옛날 향토 문화가 없어지는 반면 예술인 아파트가 생김으로 인해서 전통 예술을 충분히 발굴해낼 만한 기획력이 있는 예술인이 안산도 옴으로써 사실은 사장될 수 있는 그 둔배미 놀이와 같은 그 놀라운 안산의 향토 문화를 또 이렇게 정리를 해내신 또 그런 또 일화가 있군요. 그 선생님 이름이 박해일이라고요? 네, 박해일 선생님. 그 헤어질 결심의 그 박해일? 아닌 것 같은데요. 이름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름이 같냐고. 네, 같은 것 같습니다. 박해일 이름이 너무 멋있네요. 옛날 그 옛스러운 이름이 아니어가지고. 네, 좋습니다. 어쨌건 발에 탈을 씌워서 하는 그 발탈도 되게 흥미로운 전통 문화일 것 같은데 또 그런 사연이 있었군요.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풍물마당 터주는 지역을 기반으로 안산에서 사라질 뻔한 그런 향토 문화들을 다시 복원해내서 또 양식화시켜서 그것을 꾸준히 개성 발전시켜 나가는 활동을 하고 계신데 그중에 첫 번째는 삼도 사물놀이 아니겠습니까? 네, 터주는 대표적으로 사물놀이를 연주하는 단체라고 딱 제일 간단하고 짧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렇죠. 네, 많은 분들께서 사물놀이 공연은 뭐 많이 보셨겠지만 그래도 사물놀이가 뭔가 그리고 어떻게 시작됐는가에 대해서는 잘 모르실 거란 말이죠. 네. 사물놀이라는 게 꽹과리, 징, 장구, 북 4개의 악기로만 연주를 멋있게 해낸다 해서 사물놀이인 거죠. 그렇죠. 네. 네 가지 물건, 사물의 놀이. 원래는 그 우리 뭐 사실은 그 풍물굿 놀이라고 해서 뭐 꽹과리, 징, 장구, 북에다가 소고까지 해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악기를 메고 막 돌아다니면서 연주하고 이랬던 건데 무대에서 앉은 상태에서 4가지 악기만 연주하는 그런 양식을 만들어내면서 사물놀이라고 하는 것들이 만들어진 것 같은데
그 초창기 때 사물놀이를 막 그 정식화시켰던 분들이 그 유명한 김덕수 선생님. 네. 네. 또 누가 있죠? 이광수 선생님 그리고 최종실 선생님 그리고 고인이 되신 김용배 선생님까지가 초창기 멤버고요. 네네네. 네. 그렇게 해서 사물놀이가 네. 탄생이 된 거죠. 근데 사물놀이가 지역마다 다르잖아요. 풍물이 정확하게 지역마다 다른 거죠. 아 그래요? 네. 좀 설명 좀. 저희가 이렇게 지역 풍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지역 풍물은 앞에 지역이라는 말이 꼭 자주 붙는데 네. 사투리가 다르듯이 조금씩 달라요. 음악이 지역마다. 음악이 다른 거죠. 네네네. 놀이 형태가 다르고 음. 뭐 연주단은 장단이 다른 경우도 있고 네네.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모아서 실내에서 연주하는 형식으로 공연 프로그램을 새로 만드는 거죠. 그렇지. 이거를 어떤 음악 하시는 선배님이 한번 저한테 얘기를 했었는데 새로운 음악적인 앙상블을 만든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전에 풍물에서 쳐오던 음악적인 부분에서 네네네. 연행적인 부분은 빼고 음악적인 부분에서 새로운 앙상블, 비틀즈가 나와서 소규모 밴드 나오고 뭐 네네. 밴드가 나오고 이런 것처럼 구성의 숫자가 바뀌면서 새로운 음악적인 앙상블이 생겨서 새로운 장르가 하나 만들어진 거로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아 그렇네요, 맞네요. 그리고 그 동안의 풍물꽃은 사실은 이제 둘의 뭐 농촌을 기반으로 해서 어쨌건 뭐 각 마을마다 이렇게 정월대 보름이라든지 뭐 농번기 농사에 맞춰서 그때 계기마다 절기마다 같이 모여가지고 연주하고 했던 습성이 있었다면 이게 이제 어쨌건 자본주의 사회로 발전하면서 국악 콘텐츠가 어쨌건 많은 소비자들에게 더 판매될 수 있는 형태의 상품, 예술 상품으로 만들어질 필요가 있었고 그런 측면에서 사물놀이가 약간 되게 여기 전 세계적으로 소구력이 있는 예술 콘텐츠로 발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맞나요? 네. 근데 그 사물놀이 이전에 그 전문 예인 집단이 하나 들어가면 조금 더 맞을 것 같아요. 아 전문 예인 집단. 네, 우리가 흔히 아는 남사당이라든가 네네네네. 뭐 여성농악단이라든가. 아 네네네. 어떻게 보면 전문 예인 집단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집시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음악했던 것처럼 네네네. 그렇게 음악이나 예술 활동을 통해서 자신의 생계를 이어가던 그런 집단. 그렇네요. 이렇게 조금 생각하면 맞을 것 같아요. 맞네요. 거기에서 조금 더 시대가 바뀌면서 실내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건 대규모니까 이제 좀 소규모 이렇게 가는 과정에서 사물놀이가 또 새로운 방식으로 나오게 된 거고요. 그렇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마을마다 이렇게 농사의 절기에 맞춰서 이렇게 집단적으로 모여가지고 치고 하다 보면 분명히 잘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거든요. 그 잘하는 사람들은 또 그 마을에서만 또 연주하기 아깝단 말이지. 그래서 조선 전체를 막 다니면서 연주 실력을 보여주고 뭐 그런 소리도 곁들여질 수 있고 연주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또 하다 보면 연희 뭡니까 그거 돌리는 거 접시 돌리는 거 같은 거 뭐죠? 네네네 그런 뭐 남사당 놀이 안에 있는 버나 돌리기라든지 뭐 뭐 죽방울 놀이라든가 죽방울 놀이라든지 맞습니다. 뭐 줄타기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정말 전문 예인 집단으로 성장하면서 그런 콘텐츠들이 전국을 순회하면서 공연을 한 거고. 그렇죠. 그런 역사가 중간에 있었고 이제 이후에 또 현대화돼서 무대로 들어갈 걸로 이제 연주 집단으로 사물놀이가 나왔다. 네네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야기를 쭉 나누고 있는데 되게 그 사실은 가까운 곳에서 사물놀이 연주도 여러 번 본 경험들이 있을 테고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그리고 뭐 저게 뭐 농악이지 국악이지 뭐 이런 것들로 알고 있을 텐데 조금은 구체적인 어떤 발전의 양상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 좀 들으니까 조금은 흥미롭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더 이야기를 이어가기에 앞서서 삼도 사물놀이 한번 듣고 네. 가면 좋을 것 같은데 네네네. 특별한 곡을 준비하셨다고 들었어요. 저희 삼도 사물놀이 지금 제가 준비한 곡은 저희 풍물마당 터주가 네. 사회적 기업 처음에 되면서 네네네. 이제 기업이 되니까 회사의 개념으로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그렇죠. 저희가 홍보용이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네. 음반을 한번 녹음을 했어요. 오. 거기에서 딱
오리지널 삼도 사물놀이 곡인 거죠. 시간이 되게 길어요. 20 몇 분인데 네네네네. 후반부를 들어볼까요? 후반부 아, 짤세? 그럴까요? 둘이 하는 그러면 부분, 그 정도 그러면 이 들으면 음악을 재생시킨 다음에 네. 후반부를 들어보자고 하면 뭐 몇 분 때부터 들으면 좋을까요? 한 한 제가 15분? 그거보다 좀 더 뒤일 것 같아요. 17분에서 어. 18분 정도 사이? 아, 그러면 청취자 여러분들 좀 양해를 좀 해주시고 제가 이렇게 할게요. 제가 DJ의 권한을 가지고 네. 그래도 처음에 시작하는 서두를 좀 듣긴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아, 네, 서두를 좀 괜찮습니다. 듣다가 한 1, 2분 정도 듣다가 제가 17분으로 확 점프를 할게요. 17분부터 마지막 하이라이트를 들어보시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한번 그 관심 있게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집에 다 모였으면 1차, 2차, 다음 3차 끝에 행군하랍신다. 네, 청취자 여러분들 듣고 계시죠? 아, 진짜 녹음 잘 됐네. 제가 그 풍물마당 터주에 공연을 여러 번 봤던 사람으로서 지금 이 음질이나 또 이렇게 치는 모습들이 이거 되게 상급으로 연주가 됐고 녹음이 잘 됐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꾸 이렇게 시작하는 삼도 사물놀이가 원래는 그 한 20분 40초까지 쭉 가야 되는데 오늘은 시간이 없는 관계로 좀 점프를 해가지고 네, 청취자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면 제가 점프를 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반부가 하이라이트라고 하니까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 부분은 어떤 상황인가요? 나옵니다. 말씀해 주세요. 네, 별달 거리입니다.
물구멍을 뚫어라. 그렇네. 노예는 땡이고 사장님도 땡이고 백수사람 땡이고 하나사람 땡이고 뚫어라 물구멍 뚫어라. 아, 좋네요. 이 사실 가장 사물놀이에서 가장 유명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사물놀이에서 제일 후반부 팽가리 두 개가 이제 서로 장단을 주고받는 짝새 부분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 네, 한번 그 전에 제가 별달거리는 경상도 지역에 이제 영남 장단을 치고 그렇죠. 장단을 치고 사설하는 부분이에요. 좋습니다. 짝새가 더 유명하군요. 그럼 한번 지금부터 마지막까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네요. 감사합니다. 연주가 너무 잘 나왔는데 그 말씀하셨던 대로 사물놀이에서 그 대중들이 가장 좋아하는 환호하는 쪽은 역시 상쇄와 부쇄가 주고받는 짝쇠, 짝두rum이라고도 하고 짝쇠라고도 그렇죠. 하고 그 부분이군요. 하지만 또 굉장히 또 신나하고 또 유명한 부분은 또 이제 별달거리이기도 하고 그렇죠. 목소리가 나오니까. 그쵸. 또 오랜만에 여러분들 청취자 여러분들 집안에서 들으시면서 또 신나는 시간, 신명나는 시간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 아까 이 연주를 듣기 전에 우리가 이제 대략 사물놀이가 나오기까지 우리 음악의 아주 역사를 아주 거칠게 좀 다뤘는데 그 음악이 나오는 동안 제가 그 함주명 우리 풍물매당 터주의 예술 감독이자 상소혜님이신 우리 함주명님과 대화를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세밀한 설명이 있으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물놀이가 나오기까지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 음악이 어쨌건 일제강점기 때 어쨌건 억압도 받았을 거고 요런 좀 더 세밀한 이야기를 좀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가능하실까요? 네, 그 앞에 그 풍물에서부터 얘기를 좀 해볼게요. 근데 네. 그 풍물에서부터 얘기는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하고요. 뒤에 네네네. 사물놀이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네. 원래 지역마다
풍물이 있고 우리가 음. 마을마다 음. 풍물이 있고 네. 자기네 동네에서 일반 사람들이 농사 짓다가 나와서 놀기도 그치. 하고 네네네. 그러니까 하루 종일 치는 풍물. 네. 그러니까 농악이라고 이제 말이 되어 있고 요 말도 사용한 해 만에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네네. 농민들의 악이라고 이렇게 좁혀진 뭐 이거나 음. 일제 시대 때 만들어져서 뭐 쓰지 말아야 된다 뭐 이런 말도 있고 한데 어떤 그런 큰 범위를 보면 그 우물에 가서 구슬하고 당나무에 가서 구슬하고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한 거를 농악의 개념, 풍물의 개념, 우리가 문화재 쪽에서 바라보는 그런 개념으로 보고요. 거기에서 맨 마지막에 밤에 네. 이제 정말로 그 음악을 하면서 노는 음. 요거를 이제 판굿의 판굿. 개념. 그 판굿의 개념만이 요즘에 우리가 흔히 접하는 농악의 개념. 네네. 어디 그 평택 농악 하면은 그 약간 판굿의 개념. 근데 아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건데 실제로 연행을 하시는 분들은 그 앞에 것과 같이 좀 생각을 하거나 네네네. 뭐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아 잠시만요. 그 앞에 거를 얘기를 했었으니까 제가 좀 질문을 드리면 보통 이제 정말 대보름 때 네. 지신밟기라는 걸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집안 곳곳을 돌아다니거나 혹은 마을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액을 막아주고 복을 빌어주는 형태의 지신밟기를 하는데 그게 뭐 우물 가서 하기도 하고 장독대 가서 하기도 하고 부엌에 가서 하기도 하고 이런 거잖아요. 네네네. 네, 그런 걸 얘기하신 거죠. 그렇죠. 그런 것까지 다 포함의 네.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네, 저도 네. 이런 거 공부한 지 몇 년 안 된 것 같아요. 저도 저 직업을 하면서도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던 부분이었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공부를 하다 보니 그런 역사들이 나왔던 것 같고. 네. 그래서 잠시만요. 죄송해요. 제가 자꾸 아닙니다. 끊어가지고 그 청취자 여러분들이 흥미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정월 대보름이 되면 지역마다 정월 대보름꽃을 열심히 치고 우리 상세님이 말씀하셨듯이 지진밟기를 곳곳을 다니면서 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저녁 때 다 같이 모여서 노는 판굿으로 이 판굿이 각 지역마다 모양새도 다르고 뭐 가락 형태도 다르고 가락의 순서도 다르고 또 진풀이 그러니까 그 악기를 치는 치배들이 표현하는 진풀이도 각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 판굿을 대표적으로 놓고 지역 풍물을 좀 구분하는 그렇죠. 그런 그런 좁은 부분- 의미처럼 네. 알려진 게 네. 일반적인 상식인 거죠. 그때 이제 태우는 게 달집이잖아요. 그렇죠. 대나무들을 팍 세워가지고 달집을 태우면서 놀았단 말이에요. 정월 대보름 때. 그때 이 달집이라고 하는 게 달집을 왜 태우나 이게 처음에 저 궁금했었는데 제가 이제 나중에 배우기로는 저 큰 대보름달이 계속 집에 돌아가지 말고 계속 우리 머리 위에 떠 있길 바라는 마음으로 달이 돌아갈 집을 태워버린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저는 처음 듣는데요. 아 그래요? 말 만들기 좋아하는 누군가가 나한테 그렇게 얘기했을까? 전 되게 아니 어머 너무 낭만적인 그- 서사로구나 생각했거든요. 액맥이죠. 네, 액막이. 네. 그래서 날리던 연도 달집에다 묶어서 태우고요. 그렇죠. 소원을 비는 소원지도 음. 달집에 묶어서 태우고. 또 대나무가 탈 때 탁탁탁 소리를 그렇죠. 내니까. 그 소리가 어. 귀신을 쫓아낸다라는 말도 있고요. 그러니까 네네네. 결국에는 소원을 쓴 소원지는 어떻게 해요? 태워서 네, 없애잖아요. 그렇죠. 소지해야지. 그쵸. 네네네. 그 연에다가도 소원 써서 날리다가 음. 마지막에 달집에다가 붙여서 실제로 태우기도 하고요. 그래서 소원을 빌고 그렇네요. 귀신을 몰아내고 막아낸다는 액막이 소원 빌고 액막이 하고 그 음. 내용이죠. 정확하게 그렇네요. 보면. 네, 그렇게 하면 판굿으로 된 것이고.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연행을 하던 것들이 지금 현재는 어디 지역 농악, 어디 지역 농악 이렇게 있던 거고요. 네네네. 근데 그런 농악들이 이제 다시 이제 풍물에서 이렇게 역사 얘기를 다시 들어보면 네. 그런 농악들이 동네에서 지역에서 하던 것들이 마을이 아닌 그런 자기네 마을이 아닌 다른 동네에서 가는 전문 집단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전문 그러니까 예인 집단. 네, 그렇죠. 네. 돈을 벌기 위한 집단으로. 오케이. 외국하고 비교해 보면 집시들인 거죠. 그렇죠. 프로페셔널 예술인이 생겨난 거네요. 그렇죠. 그 돈을 벌 수 있는. 클래식 음악이나 이쪽에서 보면은 왕족들 집에서 연주하던 연주자들이 네네네. 왕족들이 몰락하니까 밖에 나와서 집시가 되는 뭐 이런 것처럼 약간 유사하진 않지만 네네. 그렇게 맥락적으로는 비슷하네요. 그렇죠. 잔칫날 그런 데 가서 연주를 해야 되고 네네네.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전문가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뭐 이런 상황 속에서 전문 집단들이 나오고 네. 그러면서 그 절을 짓기 위해선 절권립이나 이런 거 할 때 딱 네. 팀들이 있는 게 아니라
지역에서 잘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초대해서 어. 그 사람들을 모집을 해갖고 프로젝트 이렇게 팀이 했어요. 생기는구만. 그렇죠. 그런 네. 식으로 한 거죠. 네네네. 그래서 그런 거를 잘 모으시는 분들이 어떤 그 아, 그룹의 대장이 되고 그렇네. 기획사 네. 사장이 된 거네. 그렇죠. 그 이수만 SM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네. 그 당시에 전화도 없고 아무것도 음, 없는데 음. 사람들을 불러 모은다는 게 어디 가서 그래. 데리고 와야 되고 발품을 팔아서. 그렇죠. 그래 또 근데 대단한 것 같아요. 소문은 아무리 통신 기계가 없어도 이 어느 마을에 누가 꽹과를 잘 친다더라. 어느 그렇죠. 마을에 누가 너름새가 좋다더라. 소리 잘한다더라. 이 소문은 정말 기똥차게 다 전해지거든요. 그렇죠. 그 소문 따라서 그런 갔겠죠. 식으로 네. 사람들이 모아서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던 것들이 나중에 테레비나 이런 것들이 나오고 테레비가 나오기 전에 그 사람들이 이제 같이 돌아다니면서 그런 공연을 하는 그런 형식으로 조금 바뀌게 돼요. 그때만 모이는 게 아니라 이제 일들이 좀 많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생겼겠죠. 네. 그러면서 그 어떤 상업적이 되다 보니까 이제 포장농악이라는 표현을 쓰시는데 네. 옛날에 서커스처럼 포장 치고 아, 안에서 공연을 하는 거예요. 하루에 3회, 4회. 그런 식으로 네. 마치 그러니까 말하자면 천막 극장을 만들었네요. 그렇죠. 포장농악이라는 건 어. 똑같이 천막을 치는 거니까. 네네네. 그리고 그 천막 돌아다니면서 같이 합숙생활 하시고 같이 먹고 자고 사는 거죠. 네네네. 그리고 그러다 보니 흥행을 위해서 음. 이제 요즘 여자 아이돌처럼 네. 여성음악단 그때 17세, 16세, 15세 네. 이런 나이였다. 요때가 말하자면 조선 후기인가요? 해방하고요. 해방되고 나서. 네네. 오케이, 일제시대 오케이, 전에, 오케이, 일제시대 오케이. 전에. 그러니까 일제시대 전이잖아. 아니 일제시대 다 전이죠 전. 일제시대 전이잖아요. 전이죠, 전. 네네네. 일제시대 전이고 뭐 네. 일제시대 때 섞여 있겠죠. 그렇죠, 그 그렇죠. 시기에 섞여 있을 네네네. 거고 그 테레비가 나오고 이러면서 없어지고 이런 거니까 이제 사람들이 더 재밌는 볼거리들이 생긴 거잖아요. 테레비라는 그렇죠, 그렇죠, 이라는 그렇죠. 게. 네네네. 근데 그 전에는 이제 장날 가서 그런 거 봐야 되니까 3회 공연하면 저희 선생님이 저한테 얘기한 얘기 중에 그 여성음악단에서 사회 같은 걸 좀 보고 그러셨는데 군대 가기 전이래요. 그러니까 단원들은 더 어렸던 거죠. 그렇네요. 그리고 동네 어르신이 이제 그 예전에는 한국 이제 그런 공연은 이제 가까이 와서 이렇게 돈 이렇게 꽂아주시는 어르신들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문화로 네. 이렇게 젊은 친구들이 공연하는데 와서 돈 꽂아주는 거 한번 하고 싶으셔갖고 하루 3회 공연인데 3회 공연을 다 보러 오시는 막 그런 분들도 있고 아이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볼거리가 너무 없었던 거죠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그것도 이제 그 TV나 뭐 이런 게 나오고 일제시대 뭐 이런 거 나오고 당연히 전쟁 생기고 못하게 되고 다 이런 상황이 되고 나서 저희가 군사정권 겪고 그러면서 풍기문란 이런 거에서 밖에서 노래 부르면 안 되고 뭐 이러면 놀고 고성방가 뭐 이런 운동, 식으로. 그렇죠. 새마을 운동 뭐 이런 것처럼 해서 잡아가니까 새마을 운동을 하면서 바깥에서 이렇게 막 꽹과리 치고 장구 치고 하면은 잡아가고 그랬구나. 그렇겠죠. 그 뭐 복장만 불량해도 잡아갔는데 밖에서 네네. 퉁물 치고 노는 거는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이지 않을까요? 그래요. 그래서 네. 그런 거 못하게 되다가 네. 그런 예인 집단이셨던 분들이 이제 각자 다른 일들을 하게 되시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게 근데 풍물만 그런 게 아니라 그림 그리시는 분들도 글 쓰시는 분들도 열심히 일해서 돈 버는 일을 해야지 그렇죠. 왜 그런 일을 하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80년대 중반 이렇게 되면서 그 실내에서 공연하는 형식들이 이제 생기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대학로에 있는 공간사랑이라는 극장에서 문학인의 밤, 네. 신앙송의 밤, 뭐 이런 식으로 형식이 생기면서 이제 국악의 밤이 생긴 거죠. 그랬구나. 그래서 국악의 밤이 생기고 그다음에 국악의 밤이 생기는 그 과정 속에서 이제 김덕 선생님이 그 국악협회에 지금 국악협회고 그때는 아마 다른 이름이었을 거예요. 신화이보 전인가 그런 다른 이름인데 거기 뭐 총무 같은 걸 보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피리 불고 노래하고 이런 거 말고 그러니까 장구치고 하시는 분들도 한 프로그램 해라.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죠. 실내에서 하는 공연. 아, 보통 우리가 이제 TV에서 국악 방송 같은 거 이제 보다 보면 국악 지금 현재 그 안산 시립 국악단도 그렇고 그렇죠. 이제 국악 오케스트라 보통 했을 때 현악기라든지 피리 관악기라든지 이런 음률 악기들로 보통 구성이 돼서 뭐 국악인의 밤 했을 때 뭐 그런 식으로 가야금 산조라든지 이렇게 음률 있는 악기들로 주로 편성이 됐을 것 같은데 네. 아 그렇게 음률 악기만 하지 말고 타악기만 가지고 한번 네네네네네. 하나 그것도 한번 종목을 해봐라 이렇게 네네네. 됐구나. 네네. 그렇게 된 거죠. 어, 그게 어. 제가 아까 80년대라고 설명드렸는데 잘못했어요. 70년대. 70년대, 70년대. 사물놀이가 78년도에 된 거니까 그렇죠, 70년대죠. 그렇게 해서 70년대에 그렇게 실내에서 공연하는 형식이 되고 그렇게 됐을 때 처음에는 78년도에 실내에서 공연을 했고 근데 그때는 사물놀이라는 이름은 아니었어요. 사물놀이의 시초의 모습이긴 했죠. 네. 그리고 네 분 중에 두 분은 피리 연주자하고 이렇게 다른 악기를 하시는 선생님이었어요. 그러다가 78년도에 했으니까 79년도, 80년도 요 한 2년도 과정 속에서 팀원도 바뀌고 사물놀이라는 이름도 만들어지고 민속학자이신 심우성 선생님께서 네네. 그 네 가지 물건으로 하는 놀이니까 사물놀이. 그래서 사물은 한자고요. 네네네. 놀이는 한글로 이렇게 해서 하고 사물놀이에 대한 뜻도 그때 인쇄물에 이제 정확하게 나오게 되고 이렇게 해서 사물놀이가 만들어진 거죠. 한 78년도에서 80년도 사이에 요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그랬군요. 네. 네. 그 제가 듣기로는 너무 잘 쳐가지고 미국으로 공연 가가지고 미국에서 처음으로 녹음을 했다고 음반이 있죠. 있던데요. 음반이 있죠. 네, 미국 음반 회사가 녹음한. 아, 네, 거기에 이제 뭐 이광수 선생의 비나리도 들어가 있고 뭐 사물놀이도 여러 지역별로 나눠서 또 녹음을 해가지고 그 음악 트랙으로 들어가 있더군요. 네네네. 네네네네. 그때 당시에 그렇게 된 거군요. 그 아까 전에 이제 말씀하시면서 김덕수 선생님 얘기도 했지만 우리 함주명 또 풍마당 터주의 모든 멤버들의 선생님은 김덕수 선생님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희는 네. 그 사물놀이 만드신 멤버 중에 이광수 선생님이 멤버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광수 선생님이 선생님의 제자들이군요. 네, 이광수 선생님이 저희 네. 그 사단법인 민족음악원이라고 네네네. 이제 법인체가 있는데 거기에 이사장님이시고 저희는 거기 단원들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풍마당 터주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여러 가지 이제 전통 문화를 계승하는 활동도 하고 또 사물놀이 공연도 여기저기 다니고 그러면서도 사물놀이를 만들었던 창시자 중에 하나인 이광수 선생의 제자로서 활동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민족음악원의 단원으로서도 활동을 하는 걸로 보이는데 풍마당 터주의 활동을 좀 유형별로 뭐 우리는 이런 것도 하고 이런 것도 한다 좀 설명해 준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터주의 공연 유형은 첫 번째 일단 사물놀이죠. 네네. 사물놀이고 글쎄요. 그 다음에는 뭐 저희가 전통연희 요즘은 다 전통연희라는 표현을 쓰는데 네. 그래서 뭐 번화하고 죽방울이나 네. 뭐 사자춤이라든가 뭐 이런 다양한 장르까지 다 저희가 공연을 하고 있죠. 그래서 뭐 어쨌든 공연을 보시는 분들하고 네. 가깝게 가기 위한 방법이잖아요. 그쵸, 뭐 그쵸. 체험 형식으로 진행을 하기도 하고 저희가 정기 공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딱 저희 색깔이 있는 저희가 가장 중점으로 보는 사물놀이 중심으로 공연을 하고요. 네네. 그 외의 공연 활동들은 네. 다양하게 뭐 창작음악이라든가 뭐 그런 작품이라든가 이런 거 만드는 것들도 좀 시도하고 지역에 있는 뭐 그런 문화 콘텐츠 관련해서 그런 것도 한번 시도도 해보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 연주만으로도 대단히 훌륭한데 연주만 보면 조금 대중성 면에서 약간 아쉬움이 있을 수 있어서 번화 돌리기라고 그 청취자 여러분들 번화 돌리기가 뭘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약간 그 접시 돌리기처럼 이렇게 평평한 어떤 무언가를 돌리는 묘기 형태의 그 연희 공연이 있습니다. 그것도 있고 죽방울 놀이라고 해서 이렇게 커다란 실에다가 약간 작은 장구 모양의
그렇죠. 절- 모래시계. 네, 모래시계, 그렇지. 모래시계 모양 같은 것을 가지고 하늘로 띄었다가 받았다가 하는 그런 이제 묘기 형식의 전통 연희 공연들, 사자춤까지 해가지고 말하자면 쇼잉, 그러니까 안산 국제 거리극 축제가 열린다라고 쳤을 때 우리 조선의 거리극이 펼쳐진다고 하면 지금 풍마당 터주가 하는 그렇죠. 전통 연희 공연들이 보여질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곳곳에서 혹시 이 듣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 어떤 이런 쇼잉이 가미된 또 음악적으로도 대단히 훌륭한 실력의 연주 공연을 한번 초대해서 보고 싶다라고 하면 풍물마당 터주로 연락을 주시면 되는데, 풍물마당 터주 뭐 네이버에서 검색하면 뭐 페이스북이나 뭐 홈페이지나 이렇게 연결됩니까? 네, 터주 홈페이지 있고요. 네네네네. 문의는 홈페이지에 있는 전화번호로 문의하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전화번호로 전화하시면은 풍물마당 터주에 아주 수준 높은 공연이 여러분들 찾아가니까요. 꼭 한번 초대해 주시면 좋겠고, 뭐 이제 그 터주가 하고 있는 안산 지역 향토 문화재를 발굴해내서 정리한 다음에 이것을 문화재로 지정받기까지도 노력하고, 지정된 문화재를 꾸준히 보존, 전승, 계승하는 일들을 와리풍물, 둔배미 놀이 이런 식으로 안산 지역에서 또 하고, 전국을 무대로 사물놀이 공연도 하고. 근데 사물놀이는 그 민족음악원, 사물놀이 창시자인 이광수 선생이 차린 민족음악원을 중심으로 우리의 사물놀이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 있고, 또 곳곳에서 펼쳐지는 축제, 행사, 무슨 잔치, 어떤 무대건 간에 풍마당 터주가 가서 재담 있게 또 재치 있게 재미있게, 그러면서도 수준 높은 연주 공연으로 여러분들 찾아뵐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터주는 그런 활동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우리 함주명 상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잠깐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또 넘어가기에 앞서서 음악을 듣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듣기로 선생님이신 이광수 선생님께서 네. 운영하시는 민족음악원에 네. 가면은 뭐 여름이나 겨울에 전수 기간이 있잖아요. 그렇죠. 거의 한 달 내내 거기서 이제 주마다 찾아오는 그 배우려고 하는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사물놀이를 가르쳐 주는데, 거기에 이제 선생님으로 활동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선생님으로만 활동하는 게 아니고, 눈이 오면 눈도 치워야 되고, 서류 작성해야 될 거 있으면 서류도 작성해야 되고, 이런 일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일도 조금씩은 하죠. 네. 그런 어떤 민족음악을 하면서 열심히 연주도 배우고 가르치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눈을 치우던 중에 들려나오는 이 음악을 들으면서 스스로를 위로했다고 해서, 그 얘기 잠깐 할 수 있나요 혹시? 네네네. 네. 그것도 네. 좀 오래된 10년 정도 넘은 이야기인데, 네네네. 제가 어떤 상황이 좀 돼서 네. 저희 선생님이 프로젝트로 재즈 뮤지션 분들하고 할 때 네. 제가 막내쯤으로 그 연주 멤버로 가서 한 적이 있어요. 네. 한 2, 3년 넘게. 네. 예산족이라는 프로젝트인데, 네. 그 즉흥음악 프리재즈를 하시는 듀오 분들하고, 네. 그분들 중에 이제 한 분 대표이신 분이 지금 전주소리축제 집행위원장 하시고 계신 박재천 선생님이고요. 전주 세계소리 축제. 네네네. 오. 그리고 그 피아니스트이신 박민현 선생님하고 하셨는데, 이제 뭐 가을쯤이었어요. 이제 공연하고 음반 녹음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네네. 음반 녹음을 해서 잘 돼서 한국 대중음악상이라도 받고 그랬었는데, 네. 하다가 가을이니까 낙엽이 많이 떨어졌는데, 민족음악원이 폐교를 리모델링해서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충남 예산에 있죠. 네, 충남 예산인데, 네. 그래서 낙엽이 너무 많이 떨어져서 선생님이 낙엽을 좀 쓰려고. 눈이 아니고 낙엽이었구나. 낙엽을 네, 쓰려고. 낙엽을 쓰려고 해서 약간 쉬는 시간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네네네. 저희가 그 피아노하고 같이 해야 되니까 음. 연습하기 위해서 음향도 좀 설치해놓고 이렇게 했었는데, 음향 설치했던 스피커를 그 선배님이 바깥으로 이렇게 해서 가을에 낙엽을 쓰고 있는데 이 노래를 틀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운동장을 향해서. 뭐 팝송을 좀 많이 듣는 사람은 아닌데, 네네네. 그래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그리고 사실 제가 시끄러운 볼륨이 좀 큰 음악을 하니까 평상시에는 좀 잔잔한 음악 듣는 걸 좋아하긴 해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근데 그 기억이 좀 있어서 그쵸. 오늘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맞습니다. 짜장면집 아들이 짜장면 싫어하거든요. 맨날 꽹가리 치고 장구 치고 그 사물놀이 하시는 분들이 쉴 때 사물놀이 듣고 싶지 않거든. 공부할 때야 듣겠지만. 그래서 팝송을 한번 들어보기로 할 텐데, 이게 제목이 어떤 거죠? 턴 애프터 이건가요? 아니면 오텀 아닙니다. 리브스 라이브? 네네네. 오텀 리브스
라이브라는 네. 오케이 요거군요. 이바케 CD 네. 고요. 네. 한번 여러분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falling leaves drift by my window. The falling leaves of red and gold. I see your lips, the summer kisses, the sunburned hands I used to hold. Since you went away, the days grow long, and soon I'll hear old winter's song. But I miss you most of all, my darling. When autumn leaves start to fall, since you went away, the days grow long, and soon I'll hear old winter's song. But I miss you most of all, my darling. When autumn leaves start to fall, I miss you most of all, my darling. When autumn leaves start
라이브 곡이다 보니까 라이브 곡을 녹음해 놓은 거다 보니까 박수도 나와 있고 그렇네요. 에바 캐시디라고 하는 뮤지션이 부른 Autumn Leaves라는 곡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딱 그 낙엽 쓰는 거랑 이게 너무 잘 어울리는 노래를 그 음악 감독님께서 아주 센스가 좋으셨네요. 네. 네. 그래서 뭐 마이크 좀 가까이. 네. 그래서 노래가 너무 좋아서 네네네. 그때는 CD였거든요. 네. 그래서 음원을 컴퓨터로 CD를 해서 차에서 한동안 듣고 다녔습니다. 이 에바 캐시디 노래를 10곡 정도를. 그러셨군요. 아니 그 듣다 보니까 그 아마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목소리를 들으시면서 눈치채셨을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이 함주명 세상의 모든 예술인들이 사실은 그렇죠. 감성이 풍부하고 감수성이 뛰어나는데 우리 함주명 상수님 같은 경우도 이제 국악하시는 분이고 국악 중에서도 이제 음률악기보다는 타악악기를 하니까 되게 어떻게 보면 투박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섬세한 예술 감수성을 갖고 있는 분입니다. 그 풍물마당 터주의 상수의 함주명이 에바 캐시디를 들을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냥 어디 경기민요, 서도민요 들을 줄 알았는데 네, 듣다 보니까 또 제법 함주명이라고 하는 예술인에게 좀 잘 어울리는 곡이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지금 문화랑 예술이랑 듣고 계신데 우리 풍물마당 터주의 예술 감독이자 상쇄 사물놀이 상쇄이신 함주명 편을 듣고 계신데 이 뭐 또 지난번도 그랬지만 이야기가 1시간 가지고는 참 부족하네요. 아무래도 안 되겠습니다. 우리 함주명 그 예술인 좀 개인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깊이 들어가 봐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번 주차 가지고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음 주차 다시 한번 모셔서 함주명 선생님의 이야기를 좀 더 깊이 들어보도록 할 텐데 네, 오늘은 아쉽지만 여기서 인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내가 너무 짧은 거 아니에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어땠나요? 오늘 녹음하면서? 녹음하면서요. 재밌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편안하고 네. 재밌었습니다. 다행입니다. 사실 제가 다른 예술인들은 미리 질문지라든지 대본을 좀 드렸는데 우리 함주명님께는 그것도 못 드리고 그냥 와가지고 즉흥으로 질문 드렸는데도 되게 막 척척 박사처럼 네이버 지식인처럼 얘기를 잘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어쨌건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함주명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